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먼저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패널을 이제 들고 집행부를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많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거 지금 의원님들이 다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저 뒤에 TV 모니터 대형 모니터를 좀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셔서 좀 설치를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거의 다른 상임위하고 나름대로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모든 위원님들이 이게 소품을 갖고 이게 만드시고 하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스마트 시대에 그걸 갖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일단 추가 경정 예산에 추후에 세울 때 한번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평택도시공사 조금 전에 그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저 8대 때부터 이 의원님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 진이천 유원지에 그 2016년부터 해서 각종 시설물이 또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또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말 그 많지 않은 그런 위락거리에 진이천 유원지를 방문해서 물놀이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즐길 거리를 좀 많이 찾으셨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사라지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적극적으로 좀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공사 그 1년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202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2년도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고요. 전년도 건데 예, 23년도 잠시만요. 2023년도는 얼마입니까? 8,355억 원입니다. 2022년도는 7,970억 원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8천억이 넘는 예산은 물론 이제 뭐 단기 차입금 상환 금액이 만 5천 몇백억이 돼서 그걸 사실 빼면 많지 뭐 그래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제가 전년도에 뭐 행감 준비하고 할 때 얼핏 좀 조사를 해보니까 웬만한 광역 도시보다도 이 도시공사 규모로서는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뭐 제일 크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도시 개발 사업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오전에 우리가 했었던 행감을 했었던 도시주택국은 1년 예산이 160억입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단지 이제 의사결정권이 별로 없으시죠, 그죠? 좀 아까도 계속 말씀들을 하시지만 좀 자긍심을 가지고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제 현황을 좀 보면 사장님 한 분의 1본부장 체제로 가지 않습니까?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성이 좀 일부 결여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폐해가 좀 따를 수도 좀 있을 것 같아서 1본부장 하나의 사장 체제 하에서 개발 사업 분야 하나하고 대행 사업 분야 이렇게 좀 이완하는 게 좀 어떻겠냐라고 제가 한번 제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부장도 이완화 좀 시켜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게 좀 어떠냐라는 제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 사업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시설 관리도 대행 사업도 시로부터 위탁되는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네. 현재와 같은 그 조직 체계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그렇죠. 저도 됩니다. 그래서
개발 분야와 시설 관리 분야를 양대 본부로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현재 지금 직제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번 좀 뭐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네. 좋을 듯이고요. 이게 지금 그 입사를 하고서 부서간 이동이 좀 있습니까? 부서간 이동을 시키십니까? 네,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간 무이동 근무가 좀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 이제- 뭐 본청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이동이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 각 전문 분야별로 뽑게 되거든요. 이제 전문성이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부서에 적응을 완벽하게 하다 보면 타성해질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대부분 근무 업무에 이제 좀 태만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또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부서 간 이동도 아무리 뭐 전문성이 있다라고 할지언정 부서 간 이동도 뭐 직제 개편을 하면서 충분히 고려해 봄직하지 않을까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한 40억 정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의 그 주차장 중에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주차장들을 몇 군데를 뽑아서 1시간 무료 시범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배미 주차장, 매봉, 불악산 이 세 개의 주차장을 선정을 해서 1시간 무료를 좀 시행을 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운영할 때보다는 조금은 늘긴 한 것 같은데 네, 무료를 1시간 무료를 하는 것 치고는 그렇게 별반 늘은 것 같지는 않더라. 라는 거죠. 이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배미 주차장 같은 경우에 135면이거든요. 135면이고 2023년 5월 달 같은 경우에 총 이용 대수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입출차를 했었던 게 4,893건이에요. 이거 하루로 나눠 보면 매 배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3대가 입출차를 했어요. 차 면수가 135대인데 하루에 163대만 들고 나고 했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죠? 네, 매봉 주차장도 60면인데 하루에 75대, 그러니까 125%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1시간 이상이. 또 불악산도 125대가 정차인데 하루에 162대, 129% 정도만 들고 나고 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시간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이게 회전율이 저조해서 활성화가 안 돼서 1시간 무료 주차장을 시행을 하면서 활성화를 유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전율이 너무 저조하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했는데 주차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하지 않고 주차장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유료로 이제 이렇게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또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안 들어와요. 더 문제가 또 발생이 되겠죠. 이건 잘 구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주차요금을 아예 좀 더 낮춰가지고 유료를 계속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통통 비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운영비만 더 들어가고. 지금 수익금하고 지출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런 게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수익이 나겠죠. 주차장이. 오히려 주차장은 수익이 나야 맞는 거죠. 당연히. 아무리 무료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순 이런 그 민원에 의한 이런 수요 예측이 결여된 이런 주차장 건립은 적극적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선일레미콘 관련 한번 좀 보겠습니다. 브랜시티 일반 산업단지 7페이지 보고 잠깐 보겠습니다. 브랜시티 일반 산업단지 이 조성 사업이 이제 토목공사가 2024년도 내년도 한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됐습니까? 2024년도 12월 달에 확실하게 준공 되겠습니까? 금년 저희 1단계는 금년 말이면 뭐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2단계는 전에부터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이제 이런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변 경계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민원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있죠. 이 브랜시티 인근 경계 마을과의 어떤 마찰 없습니까? 여러 건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브랜시티 지구 내에 그 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정비 공사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그 지구 외 부분 1km 정도. 지구 외 부분이죠. 이런 데서 민원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네. 방송이 나가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뭐 이거 끝나고 이번 주에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알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좀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선일리무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일리무컨에서 그 변호인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그 대처하고 있죠. 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여러 가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브랜시티 일반 산업단지 내에 이주 대책에 대한 뭐 이런 거, 또 앞으로 이주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지, 브랜시티 산업단지 내에 공장 용지를 우선 분양할 계획이 있는지, 저번에 한번 처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게 다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상 레미콘 제조업은 불가하다. 뭐 이렇게 좀 쭉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선일 레미콘 쪽에서 어디론가로는 이주를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불가한 상황이 되고, 또 실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곳에서 주민분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서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강제 집행이 이제 막 들어왔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제 집행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제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강제 집행은 사업의 진행이나 또는 이미 보상을 한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이전을 안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전을 하려고 나름대로 부단한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강제 집행을 하는 거는 일반 사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예의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어디론가 가고서 이 강제로 나가라고 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데가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이거를 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하겠다?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네.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만은 당연히 나갈 곳이 있어서 나갈 계획이 있어서 나가는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강제 집행 자체가 필요가 사실은 없는 이게 이제 것이죠. 소위 얘기하는 혐오 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이전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을 했다면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를 했어야 되겠다. 그냥 원칙에 의해서 법적으로만 따질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에도 이주 산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이주 대책을 갖다가 수립하는 데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 회사 측에서는 아마 나름대로 이주할 만한 충분한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주할 시간만 준다면은 뭐 충분히 이주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그런 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따라서 계속 이런 강제 집행하는 절차를 좀 미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상 지금 시간은 많이 흘러갔고 또 이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5월 4일 날 회사로서는 죄송한데 의무적으로 5월 하나의 4일 날 의무가 강제 아닌가 집행을 하려다가 이제 철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 언제 다시 또 강제 집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그건 뭐 알 수는 없겠죠. 법원하고 법원에서 이제 얘기해야 되기 판결을 해야 때문에, 되니까. 네. 그렇죠. 물리적인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평택에 지금 레미콘 공급은 어디서 다 받습니까? 평택 건설 현장에? 앞으로 그러면 평택의 모든 건축물은 조립식 판넬이나 철근 콘크리트 아니 철근으로 해서 조립식 건물밖에는 못 짓는다는 제가 얘기예요. 알고 그런 네미콘 공장이 그 외에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좀 그 최소한 어떤 공공 목적에 의해서 이전을 하려고 하는 일반 사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일단은 시간을 좀 충분히 좀 벌어주시는 게 저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제역 복합 환승센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이제 본청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시행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거 뭐 구체적인 어떠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 없으시죠? 본청에 똑같은 답변이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본청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 그 도시재생 사업 그 지금 수탁 사업 하고 계시죠? 네. 신평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도 주관하셨죠? 네. 그게 원래 그 신평 어린이공원이 원래 공원 명칭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 신평 JC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JC 예. 공원이죠? JC 공원이요. JC 공원. 예, 처음에 출발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모니터가 없어서 패널을 다시 하나 만들어 왔는데 JC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계세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JC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도 없고 나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JC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이 단 1도 없어요. 왜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죠? 이것도 본청에서 정한 건가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 JC 공원이었었어요 전에.
근데 어느 날 JC 어린이공원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는지 솔직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JC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안내판을 만들면 어린이를 위한 시설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물이 단 1도 없어요.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게 안내판 그거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JC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어디에도 어린이 시설물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 이거 보세요. 본부장님 이거 보이세요? 보이시죠? 잠깐만요. 이 JC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이 얼마가 투입된 겁니까? 총 전체 한 52억 정도. 50몇 억 들어가 있죠. 건축공사에 37억이 일단 계약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조경 사업을 이제 따로 하셨는데 조경 사업이 1억 9,700만 원 도급 계약을 해갖고 1억 8,7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조경 시설 내역을 보면 식재공사를 보면 반송 이게 반송이에요. 반송 그죠? 반송을 세 그루를 심었더라고요. 반송을 세 그루를 심게끔 돼 있는데 세 그루가 다 죽어 있어요. 4월 12일 날 준공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습니다. 대표님 참석하셨었죠. 네. 그때만 해도 파릇파릇했었죠. 그렇죠? 이렇게는 안 돼 있었겠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준공식 못 했겠죠. 근데 JC 어린이공원에 이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없어요. 이 반송 세 그루, 조형 소나무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른 소나무 6그루, 한 10그루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주먹 조그만 것들이 다 죽었어요. 이거를 제가 임의적으로 찾아가서 받겠습니까?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JC 공원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물이 전무하고 나무도 다 죽어 있더라. 이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어떻습니까? 조경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조경공사를 해서 이렇게 심은 나무가 고사를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나무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AS 하자부수를 몰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겠죠. 당연히. 하지만 4월 12일 날 성대하게 준공식이 끝나고 이게 5월 한 20 며칠? 요때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다 죽었어요. 이게 과연 말이 되냐는 얘기지. 누군가가 관리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발생이 안 돼요. 대표님도 사고하시는 게 저랑은 틀리신 거예요. 저 같으면 만들어 조성을 해놓고 누군가는 관리를 하게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거 조성해놓고 비가 안 와서 고사를 했어. 그럼 하자 보수하면 돼라는 사고 방식은 버려야죠. 저는 그렇게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더군다나 50몇 억을 들여서 물론 이제 지하 주차장이 들어가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지긴 했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끔 해서는 되겠느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이번 주에 다 뽑아 버려야죠. 그렇죠? 하자 처리 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관리하셔야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좀 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정보센터 좀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정보센터는 저희 그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정보센터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짧게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는 그 배달이 저수지에 있는 종합관제소 안에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은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일식과 그 다음에 신호관제 시스템 일식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안에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은 ATMS라고 해서 그 교통정보 수집, 그 다음에 교통정보 가공,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그 장비들이 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정보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어떤 뭐 효과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그 ATMS 자체가 말 그대로 첨단 도로교통 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기존의 도로의 교통 상황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다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집된 정보를 어디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고 어디가 정체가 되고 또 이 지점의 교통량이 얼마큼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분석을 해서 신호 현실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합니까? 자동 시스템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주말에는 예, 근무자가 없고. 네 근무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돌발 상황이나 뭐 이런 거에는 그렇게 뭐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진 크게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세부 집행 내역을 보니까 1년 예산이 7억 4,900만 원이에요. 인력이 이제 6명이고 기간제 이제 기간제 요원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제. 예.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인 기재 한 명이 있고요. 일반인 기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4명은 다 교통 전공자. 이 세부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일단 사업별로 이제 교통정보센터에서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이 생각보다 적어요. 뭐 어떤 뭐 기기를 뭐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 굉장히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보면 무슨 뭐 소프트웨어 구매 뭐 4,400만 원, 뭐 CCTV 제어기, 뭐 배터리 구매 뭐 150만 원, 뭐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7억 4,900만 원에서 세부 그 내역을 보니까 이 인건비 관련이 한 8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부 다 인건비 예산입니다. 거의. 예. 직원이 그렇게 썩 많지도 않은데 이게 7억 4천 얼마에서 근 5억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사무관리비 뭐 720만 원, 임차료 2,900만 원, 공공요금 같은 이제 아무래도 뭐 전기세나 이런 게 많이 들겠죠. 그야 1억 2,400만 원, 수선유지비 1,400만 원, 수탁자산 뭐 이건 뭔지 모르지만 취득비 4천만 원 해서 한 2억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인건비야.
인건비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위탁 그 센터보다는 어떻습니까, 처장님?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 일반직 7급과 6급이 있고요. 예. 지금 인건비가 좀 많이 소요되는 그 전문 인기제 낙급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그 교통 계획학 박사이고요. 그래서 완전히 전문가를 네, 그 얘기는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교통 사항을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부 다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술 지원 검토도 같이 시에 지원도 해주고 하는 업무들을 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인건비가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뭐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좀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인건비 비중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더라. 다른 센터보다 한 번쯤은 체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이게 법에서 제어하는 의무 공원 운영이죠? 이 운영 자체는 법상 운영은 아닙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정책적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도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에서 9,800명 정도가 이제 출입을 했어요. 그 여긴 일주일에 한 번 휴무죠? 휴관. 네, 휴가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예, 네, 한 번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쉬고 1년 300일로 따져봤을 때 이것도 일 평균하면 출입하는 학생이 부모 포함해서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물론 몰릴 때는 많이 몰리겠죠. 없을 때는 또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도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저는 안 가봐서 사실 뭐라고 못하겠지만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3억 2천만 원이에요. 그죠? 이건 또 상대적으로 운영 예산은 여기는 또 비교적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립 추모공원 관리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우리 강정구 의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 추모공원 보면 이것도 그 기간이 있죠. 네, 있습니다. 안치하는 기간 네, 어떻습니까? 이 기간이 몇 년입니까? 맥시멈 45년입니다. 45년입니다. 15년하고 10년씩 연장을 해서 15년하고. 예. 그러면 이거 최초에 언제 개설한 거죠? 2006년입니다. 2006년이요? 네. 그러면은 2006년도에 처음 안치하신 분들은 돌아오고 만기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 그 안치료를 재징수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100% 재안치료 납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그렇죠. 않고요. 예, 저희가 6개월까지 그 유예를 주십니까? 예, 유예 연락 안 되는 드리고. 데도 있죠. 저희가 그 등기 우편으로도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안내를 100% 다 연락이 됩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러면 30일간 더 또 기간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무연고 처리가 되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조례상으로 이제 무연고 처리로 전환이 되면 저희가 5년간 더 봉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저번에 뭐 결산 검사를 할 때도 제가 그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노인장애과죠. 아까 이제 강 의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려다 말한 거죠. 징수 대상액이 있고 징수 결정액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징수 결정액만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징수 대상액까지 같이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징수 대상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연락이 안 되는 사람 빼고 징수 결정액이 예를 들어 그 1억 중에서 2천만 원은 연락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빼고 징수 결정액을 8천만 원으로 해서 거기에서 징수율을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징수 대상액은 다 빼버리고 연락되는 사람들만 징수 결정액으로 해서 징수율을 결정을 하시면은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저희는 그 거기에 적합하게 딱 적용이 되는지는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무연고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요금이 그냥 바로 전환시킨다고요. 아니요, 6개월이 경과되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그러니까 절차에 5년 따라서. 동안은 5년 동안 그 유예를 둘 때 네, 그 그 기간 부분. 동안에도 징수 대상액이 되는 거죠. 결정액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정확하게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짧게 좀 했습니다. 아무튼 뭐 많은 예산을 뭐 편성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될 소지도 있고 많은 민원에 또 시달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철저히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네. 최대한 민원 발생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사수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좀 짧게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업무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1월달에 취임하신 거 맞으시죠? 네. 보니까 작년하고 이제 좀 미션 및 경영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예, 취임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마침 제가 취임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등을 함께 보완해서 하게 됐습니다. 거의 뭐 대부분이 많이 내용이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홈페이지 보시면은 여전히 예전 게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확인하셨나요? 이제 이 부분에 그 우선 바로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보완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에 대해서 아직 선포식이랄까 뭐 이런 그 형식적인 절차를 좀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용만 좀 바뀌었지. 그래서 그런 선포식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모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선포식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하셨으면은 뭐 굳이 선포식 할 때 이거를 미션하고 경영 전략을 바꾸셔야 되나요? 뭐 그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다시 한번 네.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네. 작년에 제가 그 행감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들도 좀 한번 짚어보고요. 그거와 함께 이제 몇 가지로 차근차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브레인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뭐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뭐 말씀은 해주셨어요. 근데 계속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9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차 사업단지 계획 변경까지 했고 지금 뭐 기간이 그러니까 뭐 23년까지라고 써져 있지만 이제 연장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정확히 지금 추사는 어려우신 건가요? 그러면은 예, 정확한 추사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제 준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연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준공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는 보입니다. 연장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 그러니까 잦은 계획 변경은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계획 전체가 좀 부실하다. 아니면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그리고 사업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무수한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산업단지를 이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나 또는 토지의 그 여러 가지 상황 등이 예상보다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소소한 부분의 그 실시계획 변경은 어찌 보면은 좀 대부분의 모든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모든 사업 대부분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모든 사업에서 이런 변경이 잦고 네. 이렇게 뭐 예측 기간보다는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네. 없다. 근데 브레인시티잖아요, 그렇죠? 네. 네, 평택에서 특히나 이제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꾸 이런 그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이 지금 뭐 카이스트나 아주대병원 이제 뭐 들어온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 조건 하에 이 앞으로의 평택에서 미래의 중요한 이제 그 시티 지역이 될 텐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사람들이 사는 정말 사는 그런 좋은 이제 산업단지, 좋은 이제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뭐 지금 고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뭐 자동차들 주차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미래의 신도시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브레인시티도 지금 이렇게 뭐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100% 다 맞출 수 있겠느냐? 당연히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네. 내가 원했던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는데 아니면은 뭐 이거 왜 이렇게 뭐 도로도 이렇게 좁고 뭐 차 댈 데도 없고 시설도 별로 없고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이거는 뭐 영 아닌데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게끔 좀 도시공사에서는 주력으로 삼으셔서 잘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사장님께서 제 임기 기간 동안에 이거를 거의 걸고 하셔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이거는 뭐 말을 하셔서 말을 해가지고 이제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지적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는 해봤습니다. 뭐 차단바 자동으로 열리는 거 당연히 다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권 관련해 가지고 제가 QR 코드 이제 그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확인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이윤아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용률에 관해 가지고는 저도 뭐 아직도 자주 가는 지역 중에 하나다 보니까 매번 이제 들어가서 주차도 하고 들어갈 때마다 얼만큼 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용률에 대해서는 이제 1시간 무료 개방을 한 지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수준의 이용이 되어 있지는 않다. 주말 말고는 거의 아직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주말은 당연히 앞에 웨딩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도 많이들 가시죠. 근데 이제 평일 쪽에는 아직도 거기를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고 아직도 길거리에다가 이제 차를 대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 바로 시청 앞에 이제 그쪽에다가 차를 대고 이러는 아직도 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현수막을 배치해서 뭐
뱀이 공영 지하 공영 주차장이 있다라는 안내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행 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행도 전혀 안 됐다. 기억나시나요? 네. 네.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그 활성화 관련돼서 좀 더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었는데 저희 그 뱀이 지하 말고 뱀이 주차장에는 현수막을 게시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게시를 했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바로 지정 게시대에 이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는데 저희 그 업무 보고 끝나고 지정 게시대 그 신청하는 기간이 이미 도과를 해서 그 다음 달에 신청을 할 수 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3월이었고요. 이제 4월 됐을 때는 원래 그 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점이어서 시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해가지고 또 못하게 되는 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료 운영 연장도 여기에는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봤을 때는 10월까지로 줄어들었어요. 모두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좀 송구스러운데 저 시에서 저희가 이제 그 통보를 받은 게 10월 말로 5월달에 좀 조정이 돼서 와가지고 그때 고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10월까지는 한다 치고 그 뒤에 이제 끝났을 때 기간이 끝났을 때 만약에 똑같은 현상이 그대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저 시에다가 거기 이제 시에서 이제 그 부분을 연장하실지 마실지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좀 더 빨리 그 부분을 시에다가 좀 건의드리고 협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뱀이 지하 주차장만 거의 매번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일단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하 주차장이 있는지 모르는 게 제일 큰 이유고 그거를 이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방법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네. 특히나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노상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공원 쪽에 위쪽에요. 네. 노상 주차장들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이용 제한이 없어요. 노상 주차장 어떤 부분 그 말씀하시죠? 뱀이공원 바로 테두리에 있는. 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 있다가 차를 데려가지 누가 그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겠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다양하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제안 드리고 싶은 경우는 뭐 다시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인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닌 전체적인 거를 보셔야 된다. 그러자면은 그 노상 주차장도 결국에는 유료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뱀이 노예 주차장 예, 말씀. 노예 주차장. 예, 노예 주차장 거기는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 곳인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노상 제가 정확하게 어떤 노상 말씀하시는지 그 저희가 그 노상 주차장도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는 곳은 아니고 저희가 요금을 받는 곳만 지금 노상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무료로 개방되는 노상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로부터 수탁받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 공원 이제 테두리 보시면은 그 이렇게 꺾어가지고 저희가 입구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돌잖아요. 예, 거기에 있는 노상은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는 요금을 안 받는 곳은 그 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요. 저희는 이제 직원이나 아니면 무인 정상기나 이렇게 통해서 요금을 징수하는 곳에 대해서만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그때 있습니다. 말씀드렸을 때는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그 노예 거기 뱀이 지하가 있고 뱀이 주차장이 있는데 저는 이제 뱀이 주차장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뱀이 주차장은 돈을 받고 있어서 그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당연히 뱀이 쪽에 주차장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좀 아이디어 여러 가지 좀 발굴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업무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좀 티맵 같은 데도 연동을 해서 이제 많이 쓰시는 어플리케이션 하에 뭐 주차장을 쉽게 찾고 이용하실 수 있고 결제하실 수 있게 좀 그 여러 가지 좀 방법을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교통행정과하고도 뭐 얘기는 해보겠지만은 이거는 가려면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한쪽은 하루 종일 주차해도 되고 어느 한쪽은 1시간만 무료가 된다면은 당연히 운전자들이나 사람들은 그쪽에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저기 차장님께서도 저기 담당 부서하고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추진 계획에서도 보면 이제 티맵 내비게이션하고 이제 공영 주차장 연계 운영하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업체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연동 가능한지 지금 지금 만나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하반기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잘 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 중에 하나가 이제 티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내비게이션 사용할 때 거의 대다수의 이제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방 이제 주차장을 검색했었을 때 당연히 지하 주차장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걸 추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위한 시설 안전관리 철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뭐 안전관리도 그렇지만 저번 행감 때 이제 그 바닥에 그 오염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맨 처음에 그 시공을 할 때부터 그런 이제 오염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재질로 했었으면은 충분히 이제 뭐 쓸고 닦고 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결국은 아직도 그 얼룩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식 공영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봤었을 때는 되게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그 시립추모공원하고도 이제 동시에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제 뭐 우기 동절기 뭐 눈이 오거나 이제 비가 올 때 이제 아무래도 좀 미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단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때요. 뭐 시립추모공원도 그렇지만 공영주차장 이제 지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제 복층으로 된 이제 주차타워로 올라갈 때 이제 그런 좀 빗물이나 눈에 이제 미끄러울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방지 계단에 혹시 그 논슬립 패드 같은 이런 거는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지금 논슬립 계속해서 부족한 데는 붙이고 있고요. 떨어진 데는 또 그 새로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좀 최근에는 조금 다양한 논슬립을 통해서 어떤 게 좀 더 성능이 좋은지 이렇게 해서 그 가격 차이는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실험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튼튼하고 좋은 제품을 하셔서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우리나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눈길을 걷다가도 집 앞에서 넘어지면은 그 집주인을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를 해요. 그만큼 책임이 그쪽에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당연히 주의를 하겠지만 그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이런 부상을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당연히 도시공사에 책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내리 캠핑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제고를 위한 시책 추진에서 이제 느린 우체통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진이천 유원지에서도 이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인데, 원래 느린 우체통 지금 제가 그 SNS도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이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지금 접수해서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관리와 발송은 그럼 어디서 그렇게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저희 그 직원이 수거를 해서 그 잠궈놨다가 잠궈서 이제 보관을 했다가 6개월이 도래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꺼내서 우체국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직 6개월은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2달 조금 넘었고 지금 뭐 이용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그 최초에 한 제가 기억하기로 한 1,000장 정도 찍었는데 그 이용률이 굉장히 좋아서 이미 반 이상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내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면수가 이제 과소하다 보니까 그 이용자들한테 제공되는 부분이 조금 진이천보다는 적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저 이용률이 당연히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진이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좋은 정책이긴 해요. 사실 뭐 지금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사회에서 그런 약간 아날로그 같은 그런 추억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정책을 추진을 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용률에 있어서는 뭐 지금 뭐 초반이니까 그렇다 하지만은 언제든지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최대한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 시즌별로 해가지고 그 내리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도 인화를 해드리고 같이 오신 분들이 그 사진을 담을 수 있는 액자를 만들 수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내리 캠핑장에 오셔가지고 그 기억을 시즌별로 담아 가실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정책으로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데 행복하시게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원, 사회공원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시고 뭐 후원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행사 후원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7가지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후원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104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그 지역 행사 후원 사업 개념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거는 이 전년도에 대체적으로 지금 요 각각 하는 사업별의 그 신청 비슷하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공모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소소한 그 큰 금액의 후원은 아니고 그 일정 금액 이하의 이제 한 200~300만 원 뭐 이런 개념에 100~200만 원 요 정도의 사업은 그러니까 이 앞장에 보시면은 저희가 큰 규모의 뭐 소외계층의 브리또끼라든지 뭐 그런 장학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 소소한 지역의 뭐 문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청을 좀 받아서 지원해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이제 뭐 여기 체육사업 후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써져 있는데 왜 이 지역행사 후원에는 금액을 안 쓰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금액이 이렇게 딱 그 이 실제 이 운영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노출 개념보다는 그냥 이러한 그 기타 사항으로의 그 적어놨고요. 여기 금액은 뭐 제각각입니다.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았고. 그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거의 근데 별도의 선정 개념이 아니고 요 들어온 부분은 거의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니까 기준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자면은. 저희가 그 1년 그러니까 뭐 꼭 기준을 따진다면 1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들어오는 그 순서대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근데 그 이상 벗어나는 부분은 아마 근데 그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해드린 부분은 없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요, 이제 뭐 사회 공헌 활동이라고 하시는데 물론 이 후원 사업을 받으신 분들도 당연히 뭐 받아 마땅해야 할 이제 뭐 단체나 뭐 이런 그런 행사라고 뭐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분명히 어딘가에는 더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이런 후원 사업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후원 사업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뭐 해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먼저 나서서 발벗고 나서서 그런 사각지대나 아니면은 더 어려운 사람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가 1년 그 계획을 세워서 후원하는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행사 후원 사업은 그 저희가 계획 세우지 않았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이제 지원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렇게 후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연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후원 사업은 앞장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건 좀 요청을 좀 해볼게요. 그 나중에 그 끝나고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후원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공사 뭐 이미지 제고도 분명히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직업이나 무슨 다양한 분야를 이런 걸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뭐 사업 분야별로 뭐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를 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사는 일단 이 회사예요, 회사. 공공과 민간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공적 회사죠. 그러므로 이제 아마 수익도 내야 되고 동반해야 하고 또 뭐 공공 서비스 역할도 해야 합니다. 1페이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설립 목적이 평택 시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이렇게 써 있어요. 혹시 평택 시민의 복지 향상의 사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역 사업을 잘 하게 되면 우선은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등등 해서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서도 또 시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김선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아까 이 홈페이지 부분하고 좀 이게 좀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미션 및 경영 전략 부분에 대해서 보면 경영 방침 인정 배려 능력 신뢰 따뜻한 일 잘하는 깨끗한 공사, 그리고 핵심 가치가 이제 전문 경영이 있으니까 뭐 강팔문 사장님께서 뭐 오셨기 때문에 아마 뭐 전문 경영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고 좀 믿고요. 윤리 경영도 당연히 뭐 거기에 동반돼야 된다고 보고, 시민 행복 경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 김영주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민들이 이제 진이천 유원지나 이런 게 이제 빨리 정상화되는 이런 거를 좀 위수탁 사업을 수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좀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빨리 정상화돼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관리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하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직제 현황을 보면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일실 7처 뭐 일 단위예요. 여기서 이제 수익성 사업을 하는 부처는 어딜까요? 여기 저기는 사업처는 사업계획처, 브레인 사업단, 건설 사업처가 되겠죠? 수익 사업을 예, 한다고. 그 중에서 브레인 사업단이 뭐 제일 수익이 많이 발생돼 예측하는 아까 저기 사업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교통사업처나 대행사업처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제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분야가 교통사업처하고 대행사업체예요. 그럼 왜 그럴까? 가만히 보면 다 끝에 이제 관리 운영이라고만 써 있어요. 관리 운영만 돼 있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면은, 회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경영진이 결정해가지고 만약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관리도 되고 운영도 하면은 수익이 날 수 있게 본인들이 판단하니까 충분히 돼요. 근데 이 구조가 좀 잘못됐다. 저는 좀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에서 위스탁 계약 체결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거부할
뭐 명시적으로 어떻게 거부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려울 제가 것으로 지금 그래서 좀 보입니다만은. 예, 그래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이은하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신평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이게 중복 결정이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위에는 공원이고 밑에는 주차장이고 주차장 관리는 위스탁으로 도시공사가 하고 공원은 아마 공원과에서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위스탁을 받아가지고 공사만 하다 보니까 미처 아까처럼 그거에 대해 전반적인 걸 또 생각을 못 해요. 아까 뭐 식재 나무가 죽거나 그런 뭐 AS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계속 이제 3년 아닌가 아마 정확하게 모르겠나 3년 안에 계속 새로운 나무 갖고 해야 되는데 원인 자체가 잘못해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바닥에 물이 제대로 줘도 위에는 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이 주차장에 상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 흙이 아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죽는 데는 계속 죽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까 이은하 의원님께서 계속 얘기했지만 과연 도시공사가 그럼 위에까지 지금 관리할 것이냐. 지금 아마 거의 인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인계가 됐죠. 예, 아직 지금 완전히 인계 중인가요? 인계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건물 그 밑에 위탁을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데에는 아까 이 건축 사업처가 있죠. 건설 사업처. 건설 사업처가 지금 다 모든 걸 다 이렇게 지금 소화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가지고 시공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든지 수수료를 받든지 아마 그런 체계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원가에다가 분명히 이게 이 절차 인계를 절차를 하면은 손을 떼려고 하는 거고 밑에만 관리만 하려고 그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좀 발생이 되고 아까 또 얘기하신 게 저기 뭐야 교통정보센터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우리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ITX 이 국가 국비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어떤 전국적으로 국비하고 매칭해가지고 아마 진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위탁은 또 위수탁을 해가지고 또 저기에서 수탁을 맡고 있고요. 관리 운영만. 그리고 진이천 유원지 같은 경우도 아까 언급이 됐지만 똑같아요. 다 모든 게 구조가. 그럼 이게 이제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항상 도시공사는 관리 운영만 하고 거기에서 수익도 안 나니까 그렇게 신경도 안 쓸 거고 그랬다고 거기서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가지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또 나름대로 출자를 받던지 여러 가지 또 인건비나 이런 거 인건비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또 시에서 저기 할 거고요. 이런 문제성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이은하 의원님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이 사업 분야하고 좀 위스탁 관련된 이 분야하고 이게 좀 분리가 돼서 전체적인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사항이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진이천 유원지도 마찬가지로 뭔가 본인이 수익이 발생될 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만 투자도 하고 했는데 뭐 그냥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거고 저기에서는 송출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보류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답보 상태로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좀 끊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전반적인 근본 원인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기 혹시 저기 시청에서 평택시청에서 감사를 받았죠? 네, 작년에 받았죠? 35페이지인가 쭉 나와 있는 것 같은데 35페이지 보면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 가족 수당, 뭐 시간의 수당, 관내 여비, 출장 여비, 진단서, 뭐 병가 누락,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이렇게 많다라는 거면 과연 이 경영 기획처에서 거의 이런 게 많이 업무 자체를 경영 기획처에서 담당할 것 같은데 인사, 조직, 급여, 복리후생, 노사, 총무, 전산 관리 뭐 이런 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많이 지적 사항이 나오면 문제성이 있는 거죠. 일단은 그 기획처에서 관리가 부실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기본이 안 되면 어떤 사업을 해더라도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차피 택지 개발이든 도시 개발이든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수익성이 내는 거는 브레인 사업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의 일환의 지분으로 투자해가지고 발생되는 부분하고 건설 사업차에서는 건설이나 그 다음에 이 고덕 신도시 택지개발에서 아파트 분양이나
뭐 시행만 하는 거죠. 시공은 뭐 안 하잖아요. 아파트는.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사업 자체에 관리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나오면 좀 방만한 또 이 저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좀 잘 유념하셔가지고 각 부처에 있는 처장님들을 비롯해서 뭐 사장님 뭐 분들께서 회사를 잘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뭐 혹시 뭐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평택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정을 갖고 시민을 대변하여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수요일에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